자, 아까 얘기했던 빠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빠루를 들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무려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이 6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였고 황교안 당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였는데도 1년 6개월 구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현직 의원, 전직 의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은 이 구형대로는 뭐 되지 않겠지만 뭐 지금 1심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이게 뭐 마무리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이 한국 정치의 천박성이라고나 할까. 나 이런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 빠루 사건이 왜 생긴 거냐. 그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2개 법안을 태운 거예요. 선거법 개혁하고 공수처 신설이에요. 네. 이걸 갖다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겠다고 해서 저 빠루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듬해 막상 총선이 되니까 두 당 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은 네. 왜 저렇게 싸웠냐고. 어차피 위성정당 할 거. 어차피 위성정당하고 양당이 다 그렇게 짬짬이가 되는데. 네. 그런데 저렇게 싸웠다는 게 지금으로 보면 믿어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두 당이 다 깼어요. 그걸 무리화하는. 네. 그게 불과 저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의 얘기인데 그걸 갖고 목숨 걸고 싸웠다? 네. 참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천박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천박성인데 자,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저지하는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이번에 실형이 구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법안은 패스트 트랙인데 왜 사법 과정은 슬로우 트랙이냐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6년 9개월이에요. 네.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 법안 해가지고 저렇게 신속하게 하다 보니 폭력이 됐는데 그 뒤에 법이 6년 9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대한 슬로우 트랙의 심판이요. 이게 지금 나오는데 난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한국 정치가 그래 횟수로 2019년부터니까 횟수로 7년을 이 짓을 했다. 난 이런 면에서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지금은 저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번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실정법 위반인데 그래가지고 싸워서 뭘 얻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얻어. 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참 제가 비애감을 금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 오늘 법사위에서 또 간사직이 또 부결됐지 않습니까? 간사 선임이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또 사상 초유의 일이고. 네. 진짜 저 나경원 의원의 이 어떤 풍상을 보면은 참 한국 정치의 코미디가 다 숨어 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높게 네. 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6년 5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네. 그 생각이 들고 사안은 단순해요, 솔직히. 거기에 증인도 많고 뭐 이렇게 영상 촬영한 것도 있으니까 증거도 많고 막 영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네.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거 인터스텔라도 보고 많이 봤잖아요. 네.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그래서 잠시 중력이 무거운 섬에가 별에 갔다 왔다가 오니까 네. 23년이 지나 네. 있었죠. 여기 한 3시간이었는데. 아들, 딸은 다 커 있고. 다 커 있고.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중력은 공 권력이에요. 권력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오, 새로운 이론이네요. 예. 네,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예. 그 알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예, 예. 중력과학에 따른 왜곡 현상은 예. 그건 나중에 나온 일반 상대성 맞아요. 이론에서 정확하십니다. 네. 예, 예.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네. 원래 더 어려워요. 네. 하여간
그거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중력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게 권력에 따라서 이 시간의 왜곡 현상, 휨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교훈이 돼서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사실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어쨌든. 아직 처벌은 안 됐습니다. 구형만 됐어요. 네, 구형이 됐는데 이제 처벌이 곧 되겠죠. 제가 네. 말하는 건 뭐가 됐든 여기에서 다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몸으로 막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하면은 의원직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의원들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은 있고 네. 6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위태위 간당간당해요.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벌금형 나올 것 같은데 네. 나경원은 저는 51%로 네. 이거는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겠다. 금고형.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금고 이상이면은 네. 의원직을 박탈하거든요. 오. 예. 그 아주 좋은 얘기인데 예, 네. 예. 오늘 나경원 의원이 그 구형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정치 검찰이 우리 탄압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검찰 개혁 해체해야 하자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검찰 개혁을 주장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지. 그 네. 얘기를 민주당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일치 단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사법 이제 재판의 과정으로 가면은 이제는 저기 더 이상 지체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관 뭐 하는 거냐고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네. 9일 만에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이.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민주당하고 삼심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협치의 공감대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다 그냥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그랬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 재밌는 포인트네요. 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법사위에서 좀 난리가 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투표를 한 결과 부결이 됐고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왜 부결시키냐 간사로 그랬을 때 이제 나경원의 남편이 뭐 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사모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죠.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루어지기 힘든 약간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이제 오간 건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솔직히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남편 김재호 판사가 있으니 사법부에 있으니 법사위에 있으면 이해충돌 아니냐. 그렇죠. 법원을 위해서 뭐 아니면은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뜬금 배우자 그러니까 어택을 한 거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솔직히. 그럼 배우자 뭐 하시냐,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이해충돌 아니냐,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려고 했겠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그렇지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본인도 이제 당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사과했죠. 사과하고. 사과는 네.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잠깐 그냥 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라고 꼭 죄송하지 않더라도 그냥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좀 피곤하다. 네. 법사위 요즘 보는 게 너무 피곤하다 솔직히. 네. 아니 뭐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순간에 박지원 의원도 얼굴이 굳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럴 때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신공격은 예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말싸움에 앉으려고 해서 이렇게 바득바득 이기면은 네. 또 뭐 지지자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고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우리 국회가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어떤 약간 멈춤의 현상은 있었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사모님 발언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간사 선임이 부결됐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법사위는 조금 이제 이 막가는 판이 벌써
나경원 의원 초선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욕이 일상어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욕이 일상어예요. 그래서 이거 참 지금 심각하다. 나경원 의원을 뭐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단 그 의도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구형까지 징역 2년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뭐가 됐든 이제 관례대로 박수로 통과시켰던 거를 또 추미애 위원장이 커트한 것도 좀 이게 관례를 다 깨면은 이게 다 뭐 이제 다수결로 하면은 이것도 이제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고 해서 좀 양비론적으로 좀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상민 전 검사 관련해가지고 전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림을 사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뇌물죄는 형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검에서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는 이제 공천 청당은 한 적이 없고 다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인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진술을 한 이유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물죄를 피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 진술은? 그러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우리가 알려졌던 그림들은 네. 김상민 검사가 눈에 들어서 어쨌든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작년 총선에 공천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거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컷오프 시켜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뭐 때문에 조국 사태 때 고생도 하고 김건희의 워딩인데 이게 이후한 그림을 뇌물로 해가지고 준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대가성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도 여사님하고 통님께 열심히 정보 보고도 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 보고는 뇌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그림은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가성의 문제에 있어서 특검이 어쨌든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 김상민을 봐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네. 그 안에 검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확실하지가 않다. 이게 뇌물죄로 적용하기에. 예, 이후한 그림을 준 것과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뇌물죄가 좀 어려워서 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청탁금지법 쪽으로 좀 한 것 같고 김상민은 이미 왜냐 법으로는 빠꾸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검사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라고 먼저 실토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 뇌물죄의 김을 빼고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몰아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이 봐준 측면도 있죠.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자주 해주고 조언해준 명태균에 대해서 김영선 공천 준 거는 그건 뇌물죄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따지면 얼마든지 엮어버릴 수 있는데 그 김상민의 진술 가치를 봐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데 저기 검찰 조직에서 그것도 어떤 그 비선 라인처럼 활동하면서 정보 보고를 하고 뭐 이러면서 충성을 바쳤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그림 자체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사적 라인들에 의한 어떤 그 뭐랄까 또 하나의 어떤 그림자 정부 농단 네. 뭔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로서 특검이 어느 정도 좀 그 진술 가치를 이건 좀 높게 보고 다른 어떤 그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싼 거. 일단 뭐 싼 거 줄 제일 싼 테니까 거. 더 싼 진술 거 좀 많이 끊어줘, 해봐. 싼 걸로. 이런 거. 예, 이런 플리바게닝. 거, 이런 거, 뭐 폴리바게닝인지 뭘지 네.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도 좀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은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대가성 있는 거를 주고 이제 그 자리를 받았을 때 네. 그럼 김상민 검사가 지금 나온 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다른 뭐 시계가 있는지 목걸이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후한 그림 하나 나왔잖아요. 예. 이후한 그림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그 특보를 받은 거가 이게 대가성이 확인이 돼야지 처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검이 보기에는 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 반면에 이를테면 명태균하고 그 김영선은 너무 많은 대가성의 증거들이 촘촘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그 증거 수집 여부가 지금 아직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좀 차이가 생각이 들어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뭐 나올지 말지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우리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짧게 전망만 해볼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영장?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명절 선물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함 그 자체로 민어, 박대, 참돔, 병어, 조기, 부세굴비 등 다양한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리합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상황? 이거는 뭐 발부된다고 봐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통일교가 이렇게 그 돈을 줬다는 기록과 증거를 너무나 꼼꼼히 남겨는 조직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네,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걸 안 남기면은 중간에서 배달 사고 했을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누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총재가 물어봤을 때 진짜 전달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겨놔서 자신 보험용으로 네. 기록을 많이 남겨놓고 방금 이제 저녁 뉴스에 그 전달된 돈이 관봉권이다. 네, JTBC가 사진과 띠지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사진이 아마 구속영장 심사에서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빼박이라고 봐야 네, 되지 않을까? 빼박이다. 영장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도 지난주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는데 증거 네.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저는 99.999%로 나온다 이거는. 네. 증거 인멸 의혹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띠지 관문권 띠지는 결국은 다 정권 초기에 한국은행에서 통외교로 가가지고 지금 다 뿌려진 거 건진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거가 맞는 거.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축으로 움직였잖아요. 통일교가 한쪽은 권성동 쪽으로, 하나는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쪽으로. 네. 근데 양쪽에서 관본권 띠지가 다 발견돼. 이거는 그림이 다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 돈을 어떻게 그러면 통일교가 가지게 됐느냐. 여기에 네. 이제 이 수사를 해보면은 대충 이게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학자 내일 이제 출석 3번 안 나온다고 하다가 출석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맞춰진다. 네. 그렇게 볼까. 권성동은 그냥 거의 저는 100%라고 보는데 다만 그 2월달 2022년 1월 5일에 받은 1억 원은 지금 확인이 거의 됐는데 네. 2월과 3월에 절을 두 차례 가서 절하고 쇼핑백. 자기는 쇼핑백 오늘 넥타이 받았다라고 넥타이 받았다. 예. 네. 넥타이. 근데 어쨌든 이거는 네.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돈은 결국은 국힘에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당과 연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지역에 지금 뿌려졌다. 뿌려졌다. 뭐 이런 당협에 뿌려졌다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 당 차원의 네. 비리로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예. 아니 저는 한학자 총재 조사가 성사된 게 네. 그동안에 미국의 마가 세력이 그 가진 압력에 거기에다가 워싱턴 타임즈 그 통일교 매체에 긴그리치 하원 의장이 그 칼럼을 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입장을 내고 이렇게 해서 특검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였는데 네. 체포영장으로 압박을 하니까 한학자 총재가 나오겠다. 네. 17일 오전 10시,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겠다. 내일 얘기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나오겠다. 네. 여기까지 간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네. 이게
한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종교 탄압 논란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무사히 가는구나. 그리고 한학자 총재 조사가 제가 메인 게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의원 구속은 그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큰 대여는 한학자 총재다.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하셨죠. 들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가 서서히 이제 본궤도의 막바지에 오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